ISA 개편안 나오고 멘붕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개편안 나왔을 때 처음에 이게 뭐야 했었거든요. 심지어 8월 8일에 ISA 개편안을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진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미국 직투로 갈아타는 게 진짜 이득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ISA를 해지하거나 전부 미국 직투로 옮기는 거는 좀 성급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갈아타기가 아니라 확정한 확인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돼요. 논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일반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향, 미사용 납입 한도 2월을 없애는 방향. 이 두 개가 그대로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ISA의 가장 큰 장점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검토 변수까지 반영해서 ISA랑 미국 직투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ISA가 왜 만능 통장이라고 불렸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ISA의 핵심은 절세입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같은 상품들을 한꺼번에 같이 굴리고 만기 때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일반형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을 ISA 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상장 ETF를 ISA에서 사면 분배금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 통장처럼 쓰는 전략도 가능했었어요. 한마디로 ISA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데 절세도 챙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꽤 좋은 선택지였죠. 바로 이 장기 투자 매력을 건드린 거예요. 단순히 돈을 조금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리의 흐름이 끊기는 문제거든요.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수익률로 돈을 굴린다고 해볼게요. A는 중간에 세금을 계속 정산하면서 다시 투자해요. 그리고 B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서 세금을 뒤로 미루고요. 처음 몇 년은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으로 가게 되면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죠.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없거든요. 미국 직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세금 이연 효과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내가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팔고 복리를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ISA가 5년마다 만기 정산되는 구조가 되면 세금 정산 시점이 더 자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22% 더 내더라도 미국 직투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한 예측이 아니라 왜 반발이 커졌는지 보여드리는 예시 계산입니다. 자, 조건은 이렇게 잡을게요.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고 20년 동안 총 원금은 4억 원, 연평균 수익률 7%로 미국 직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고요. 일반형 ISA는 순수익 200만 원 비과세 후 초과분 9.9% 분리과세로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계산 편의를 위해 매년 말 투자, 연단위 복리로 보겠습니다. 이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이 아니라 세금 구조가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먼저 미국 직투부터 볼게요. 2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연 7%로 굴리면 세전 평가액은 약 8억 1,990만 원이에요. 총 원금 4억 원을 빼면 수익은 약 4억 1,990만 원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전부 판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뺀 뒤 22%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약 9,183만 원, 세후 수령액은 약 7억 2,807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20년 동안 중간에 양도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까지 같이 굴러간 셈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ISA를 볼게요. 만약 5년마다 만기가 돌아와서 정산되는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과세 이연 효과가 끊긴다는 거예요. 5년 차에 매년 2천만 원씩 넣은 돈은 약 1억 1,501만 원이 돼요. 원금 1억 원을 빼면 수익은 약 1,501만 원이고요. 여기서 200만 원 비과세 후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128만 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정산 후 남은 돈을 전액 다시 ISA 안에서 굴릴 수 있다고 해도 10년 차에는 정산 세금이 약 580만 원 수준으로 커져요.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다음 10년, 20년 동안 수익을 못 만들고요. 이게 첫 번째 함정, 과세 이연 효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납입 한도예요.
있어요. 이게 세율만 보면 ISA가 9.9%고 미국 직투는 2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ISA가 세율이 낮으니까 5년마다 정산한다고 해도 ISA가 낮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산 후 남은 돈을 전액 다시 ISA에 넣을 수 있다면 ISA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만기 후에 새 ISA를 가입하더라도 기존 계좌에서 나온 그 큰 목돈을 한 번에 그 계좌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예시로 10년 정도 굴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연 7%로 굴리면 10년차 세전 금액은 약 2억 7,633만 원이에요. ISA 세금을 단순 정산하면 세후로도 약 2억 6천만 원대 목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연간 한도 때문에 막힙니다. 일반 과세 계좌로 밀려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그 돈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매매 차익이 ISA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비과세 방패의 상실. 그래서 같은 20년 투자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 직투는 20년 동안 안 판다라는 전제라면 마지막에 한 번에 세금을 냅니다. 반면 5년 정산형 ISA는 새 ISA 한도를 초과한 돈이 일반 계좌로 밀려난다고 하면 이 복리 엔진이 중간중간에 약해집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미국 직투가 세후 약 7억 2,807만 원, ISA 정산형은 초과 금액이 일반 계좌로 넘어가서 과세된다고 하면 약 7억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이는 약 1,700만 원 수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절대 정답이란 뜻은 아니에요. 수익률, 배당률, 환율, 매매 빈도, 수수료, 실제 확정 규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굴리는 목돈이 커질수록 중간 정산이랑 납입 한도 제한은 장기 복리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이번에 개편안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ISA 깨고 그냥 미국 직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8월 8일 기준으로는 그 결론이 오히려 위험해요. 왜냐? 재검토 변수가 생겼거든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5년 제한이나 납입한도 2월 폐지 같은 민감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결론이 ISA 끝났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거예요.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지하지 말고 내 돈의 목적별 대기 전략을 세워라. 이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 ISA는 해지하지 마세요. 지금 화난다고 바로 해지하면 기존의 혜택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싫은 거랑 내 계좌를 없애버리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두 번째, 내 ISA 만기일이랑 손익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기가 언젠지, 지금 내 손익이 얼만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들고 있는지. 세 번째, ISA 안에 있는 돈이 내가 5년 안에 쓸 돈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묻어둘 건지. 뭐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쓸 결혼자금이라던가 전세자금, 차량자금이면 ISA의 절세 기능이 여전히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20년 미국 지수를 모아갈 돈이라면 미국 직투나 연금 계좌까지 같이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신규 납입은 확정한 전까지는 무리하지 마세요. 넣더라도 현금성 상품, 채권형 상품, 단기 목표 자금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확정안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보세요. 5년 제한이 유지되는지, 미사용 납입 한도 2월 폐지가 유지되는지,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최종 결정을 바꿀 겁니다. 자, 재검토랑 별개로 계좌 선택 기준 자체는 명확해요. 첫 번째, 세금이죠. ISA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일반형 기준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있고 초과분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현 수익이라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세금도 안 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자유도예요. 미국 직투는 애플, 마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그런 개별주들도 살 수가 있고 VO나 뭐 QQQ 같은 ETF 상품도 거래 가능합니다. 섹터 ETF, 뭐 채권 ETF, 배당 ETF, 전 세계 ETF까지 선택지가 좀 넓죠. 물론 환율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좀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다는 장점도 아주 크죠. 반면 ISA는 국내 계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 중심이에요.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미국 상장 ETF를 직접 담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생산적 금융 ISA
ISA예요. 총 납입함도 2억 원, 계약기간 최대 10년, 이자랑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숫자만 보면 진짜 파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조건을 봐야죠. 이게 국내 자산 중심으로 설계된 계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 미국 빅테크 상품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계좌가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생산적 금융 ISA는 어떻게 봐야 되냐?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에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선택지죠. 하지만 미국 장기 투자자한테는 세제 혜택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재검토 이후에 세부 투자 대상들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최종안 보고 결정하세요. 자, 오늘 결론 이겁니다. ISA 개편안을 확정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이 아니라 재검토 변수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ISA를 바로 해지한다거나 지금 바로 미국 직투로 옮기는 거는 성급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논란의 이유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5년 제한이랑 납입함도 2월 폐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ISA의 장기 복리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면 ISA는 다시 장기 투자 계좌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거는 ISA냐 미국 직투냐 이게 아니고요. 이 돈을 내가 언제 쓸 돈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5년 안에 쓸 돈은 ISA, 10년 이상 안 팔 돈이라면 미국 직투나 아니면 연금 계좌. 국내 자산에 투자할 거다, 국내 배당을 받을 거다. 그렇다면 생산적 금융 ISA. 계속 강조드리지만 확정안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ISA 해지하지 마세요.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기존 가입자는 유지가 유리한지 아니면 만기 전에 갈아타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